성애론 네 번째. 섹스는 무엇일까? 섹스는 인간의 4대 정성의 표상이다. 섹스는 생식욕, 충동욕, 성욕, 성애욕을 대상과 육체적 합치를 이루어 동적으로 표면화시키는 형상이다. 어느 때는 번식을 위해, 어느 때는 배설을 위해, 어느 때는 쾌락을 위해, 어느 때는 안위를 위해 대상과 육체와 육체를 교접시켜 발생되는 행위이며 표상이다. 포지션은 다양하다. 결국 섹스는 심리적 상황을 내재한 육체적 표상이다. 사람의 시발점은 두 계층 간의 만남이다. 그런데 이 땅에서는 만남부터가 타의적이며 역기능적이다. 스스로 짝을 구하려 드는 것이 아니라 중개인 등 제3자를 통한다. 스스로 만물의 영장이요 문명인임을 부정하는 반주체적 자아당착에 빠져있다. 인간은 어떤 동물도 지니지 못하는 고도로 문명화된 정신을 갖고 있다. 영혼과 자아이다. 그런데 그 숭고한 정신을 인간상 가장 중요한 사람과 결혼해서 도외시한다면 퇴행이며 야만이다. 요즘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이혼율도 문명화된 인간 정신이 중심이 되는 결연이 아니라 신자에 주입하는 가공물과 통념이 중심이 되다 보니 빚어진 불상사이다. 탐욕이 정신을 장악한 채 행한 사랑과 결혼의 한계와 자아당착을 뒤늦게 깨닫고는 부랴부랴 갈라서고들 있다. 이혼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혼의 동기가 되는 대상 선택의 오류가 절대적이다. 평생을 동반자로 살아야 하는 배우자를 선택함에 있어 주관적 자의적이 아니라 마담뚜니, 커플 매니저니 등 그 중개업자들을 통하거나 편중된 인맥을 통해 소개받는 등 타의적, 반주체적으로 만난다. 중개자를 통해 생각 따로 육체 따로 하는 식의 세속적 매점으로 영육 모두의 안위를 구할 수도 없고 여타 성격들도 잘 맞을 리가 없다. 인간이 사랑과 결혼을 아파트나 자동차 매매하던 중개업자가 주도해 흥정하고 거래를 하는 일은 문명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넌센스이다. 이렇게 만난 사람들은 대상과 영혼이나 자아의 비교와 대조를 통한 안정된 사랑의 정의를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허둥지둥 시대적 가공물이 유발하는 이해 타산에 골몰한다. 만남 자체가 시대공학적 흥정이다 보니 사랑을 위한 만남이 아니라 산술적 거래를 위한 만남이 될 수밖에 없다. 사랑과 계산이 공공연히 활보하는 시대이다. 이제 뭐 재벌 2세가 미모의 연재인가 두쟁이 주선으로 결혼했다가 몇 년 못 가 이혼해 이자료로 수십억 원을 지불했고 뭐 이사가 단순히 돈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부동산 투기꾼의 딸을 배필로 맞았으나 성격 차이 1년도 안 돼 이혼했고 뭐 검사가 혼택을 했는데 저같이 반대 급부가 만족지 않아서
이혼했다는 등등의 파행이 다반사로 일어난다. 돈과 미모의 원인은 포르노 에로티시즘이다. 미천 넉넉한 배설처이와 판타스틱한 쾌락처이다. 이런 엮이는 판 결혼을 조장하는 통념이나 대금 사회상도 문제지만 구성원들의 시대착오적 망상도 책임이 크다. 21세기 초문명인들이 인간 정신을 도외지 않지 돈과 미장만 보고 매짐을 강령한다면 큰 오류인데 그 왜곡된 출발을 인식도 못한다. 종종 겉보기에 화목하고 행복해 보이는 중매 커플을 보면 멋진 한쌍녀 인과 같은 부부라고들 한다. 그러나 속내까지 그럴까? 그들 중 아로나스피아를 공유한 커플은 꼭 소수에 불과하고 그저 양가성 현물교환의 이해타산에만 몰두한다. 간혹 중매 결혼을 통해서도 영영 모두 행복하게 사는 커플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런 커플은 요행과 투기의 극치인 복권에 당첨되는 확률만큼 극소수이다. 그렇게 제3자가 맺어준 중매 결혼은 무릇 양자의 본질이 드러나게 되면 잡다한 문제를 야기한다. 다행히 여러 면에서 맞으면 그냥 살고 아니다 싶으면 다짜고짜 대부분 갈라선다. 문명인의 주체성을 도외시한 결혼은 잘 맞을 리도 없고 오래 갈 리도 없다. 문제는 그런 시대착오적 결혼에서 비롯되는 왜곡된 섹스관과 왜곡된 사랑이며 그것은 국가나 구성원의 시대착오적 총체적 부실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사랑과 성문화의 왜곡은 그 관련 스펙트럼들도 왜곡으로 점철시킨다. 많은 사람들은 시대적 코드로 자리한 포르노와 에로스의 실체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는 사람이 드물다. 대부분은 포르노와 에로스의 차이점과 개념 정의를 왜곡하거나 못하기 일쑤이다. 티파니 호텔에서 휘트니 휴스턴과 빨강 와인, 재즈랑 같이 즐기는 섹스는 에로스다. 또 그 홍등과 퀴어 혼의 섹스는 다 포르노다. 사랑과 성의 본질이나 실체에 대한 숙고가 아니라 핵심에서 벗어난 일차원적 흑백 논리 섹스관이다.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위장 섹스도 부지기수이다. 여전히 흥행하는 남전여비 통념의 전근대판 결혼과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위장 섹스도 부지기수이다. 전 근대판 결혼과 섹스도 그 반작용으로 많은 폐단을 낳는다. 많은 부부나 연인들도 이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선악이나 우열, 배타의 관점이 아니라 실상이 그렇다. 노소 상당수의 남성들이 매춘부나 내연녀, 여타 아내 이외의 여자들과 연애를 한다. 또 애인 없는 유부녀는 장애인이라는 말이 회자될 정도로 주부를 포함한 여성들도 남편 등 자신의 짝이 애의 정산을 공공연히 도모하는 실정이다. 강간, 성희롱, 매매춘, SNS, 포르노 따위의 일탈적 섹스 문화가 갈수록 기술을 부르는 것도 잘못된 연애 문화, 섹스 문화, 결혼 문화가 몰고 온 반작용이다. 시대상에 적합한 합리적 연애나 결혼이 아니라
신자유주의 정령의 표준 플로팅의 나무가 어지럽다. 이 시점, 이 땅의 섹슈얼리티는 불섹스의 원조. 나는 남녀의 후활절판이다. 세 번째 천년, 반문명적 사랑과 성문화를 방치하지 말고 인간 정신 중심의 새로운 성문화로 업그레이드 시킬 때이다. 새로운 밀레니엄 시대에는 영혼의 동등률과 자아의 동일성, 공유와 사랑과 결혼의 주된 조건이요, 가치관으로 자리에 마땅하다. 인간의 다양한 성성을 고려해 연애와 섹스에서는 이 조건을 완전히 부합시키지 못한다 하더라도 인륜지 대사인 혼인에서만큼은 영혼의 동등률과 자아의 동일성, 공유를 중시하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사회도 문화도 국가도 시공도 튼실해진다. 4대 성성을 자연스럽게 둘이 향유하면서 영혼의 동등률과 자아의 동일성을 4쿼터대로 공유해 아롤라 스피아로 승화하는 세계적 러브스토리. 소유학자요 개념론의 비조인 중세 프랑스 성직자 피에르 아벨라르는 철학자 겸 신학자로 스콜라 철학의 아버지를 일컫는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 해설가이기 전 아벨라르는 39살 때 파리 대성당 참사회원 필베르의 집에서 하숙한다. 거기서 필베르의 15살짜리 조카딸 엘로이즈의 가정교사를 하게 되면 이윽고 둘은 살가워져서 어느덧 연정이 깊어진다. 이때 엘로이즈의 최고의 지성으로 칭송이 자자하던 아벨라로부터 철학, 인문, 의학 등 여러 학문을 접하는데 그때 배운 의학, 철학, 종교, 실용 등의 소양을 뒤에 수도원 생활과 수녀 원장으로 재직하면서 큰 효율성을 발휘한다. 엘로이즈의 삼촌 필베르는 이 사실을 눈치채지 못하다가 아벨라로 엘로이즈가 사제지간이 아닌 연인지간으로 발전해 깊은 사랑에 빠졌다는 소문이 시간에 바다해지자 그제서야 알아채고 아벨라를 집 밖으로 내쫓았다. 쫓겨난 아벨라르는 엘로이즈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결혼을 결심하지만 엘로이즈는 삼촌이 두려워 머뭇거린다. 그러나 아벨라르는 비밀리에 결혼을 강행해 엘로이즈를 자신의 향유로 데려가 아들을 낳게 한다. 필베르는 아벨라르와 엘로이즈의 비밀 결혼을 세상에 폭로한다. 그러자 아벨라르는 엘로이즈를 파리 회각의 아르장테유 수녀원에 피신시킨다. 이때쯤 필베르는 두 사람의 결혼을 엎질러진 무리라 여기며 승낙하려 했으나 아벨라르가 엘로이즈를 수녀원에 보냈다는 소문을 듣고 그가 엘로이즈를 버렸다고 오해해 아벨라르를 잡아 가둔 뒤 거세해 파리 근처 생드니의 왕립 대수도원에 강제로 집어넣었고 결국 두 연인의 혼인도 파탄난다. 이에 충격을 받은 엘로이즈는 타의로 수도원에 들었지만 운명인 양 자유적으로 수도자의 길에 들어선다. 각기 수도원 생활을 하면서도 서로를 간절히 그리워하던 아벨라르와 엘로이즈는 12차례에 걸쳐 서한번을 주고받는다. 아벨라르는 편지에서 엘로이즈에게 상인이었던 내가 너를 지극히 사랑한 나머지 욕정을 이기지 못해 어린 소녀에 불과한 너의 처녀성을 더럽힌 것 같다. 미안하고 또 그로 인해 지금 내가 영육간의 벌을 받고 있는 것 같아 하고 고백한다. 아벨라르는 이어
너희 인간에 대한 해지로운 생각들, 그리고 남의 병든 몸을 치유해 주려는 고결한 마음, 간절히 기도하는 마리아를 닮은 네 모습을 보면서 내 본능과 영혼을 뒤흔들었다고 고백한다. 이에 엘로이즈는 우리 첫 만남이 바람직하지 못했다 해도 그대의 지성, 가치관, 휴머니즘을 존경해 나 스스로 그 사람을 선택했고 경화했으며 지금껏 고이 간직하고 있어요 라고 답한다. 이 사랑은 통념과 존경을 간섭했지만 같은 결의 영혼의 동등률과 자아의 동일성을 쌓고 토대로 공유했기에 세속의 속박에서 벗어나 네가 이 성성을 순전하게 맺을 수 있었고 끝내 아로라스 비아로 승화되었다. 대상과 영혼의 동등률과 자아의 동일성, 공유도 파악 과정과 4대 상승 시장은 정해진 순서가 없다. 포르노가 먼저든 대화가 먼저든 동시 진행이든 서로의 영역을 이해하는 방법성의 차이일 뿐. 아벨라르는 클리니스도에 수수하는 여성을 보냈고 죽은 뒤 엘로이즈가 원장으로 재직하던 파라클레트 오라토리 수녀원에 묻혔으며 이어 엘로이즈가 죽자 의협에 합장한다. 1817년에는 파리에 있는 페르라스의 공동묘지를 이장해 아벨라르와 엘로이즈는 나란히 영면이 된다. 우리들은 소망한다. 비록 연구, 재능, 애정, 축복받지 못한 결혼, 그리고 계전으로 맺어진 두 영혼이지만 이제는 모두의 축복 속에서 영원토록 맺어지길. 아벨라르와 엘로이즈의 비익종묘비명. 뒷날 수녀원장이자 저술가 겸 학자로 명망을 떨쳤던 엘로이즈의 이런 사랑에 대한 집념은 남녀 비판 마녀사냥이 횡행하던 암흑기 중세에서도 여성 스스로가 사랑과 삶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을 실증했다. 그냥 이 사상과 서간들은 근대 이후 프랑스 여성문학사와 교양 소설 등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며 주요 소재로 활용된다. 엘로이즈의 주체적 양심적 삶에 근거해 현대들의 일단에서는 엘로이즈를 페미니즘의 비주어로 추앙하는 경향도 있다. 언제까지 반문명, 반사랑에만 매달 수는 없는 노릇이다. 아벨라르와 엘로이즈의 숭고한 사랑을 기리기 위해서는 사랑에 대해 좀 더 성의껏 접근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 A라는 인격체를 지고 E와 대비한 사랑의 상생과 상극을 그려보았다. A가 영원히 동등률과 본질이 동일성을 쌓고 토대로 공유한 A완, E완이 아닌 화성이나 금성 또는 외계의 죽은 배열들과 어울린다면 그것은 사랑이 될 수 없다. 이제 많은 쌍쌍들의 맺음은 A와 A완이 아닌 A와 B 또는 다항성계의 무기질 항성과의 결혼과 다름없다. 이점 대상과 동등한 영혼과 동질적 본질을 쌓고 토대로 공유하고 4대 성성을 향유하며 사랑에 든 커플은 그렇기 때문이다. 영혼의 동등률 본질의 동질성의 지배적 공유 없이는 연인 간 부부 간의 섹스라도 그것은 배설음이 쾌락이다. 아니 그냥 손만 잡아도 키스만 해도 포르노 에로스이다. 설령 고관대장의 고급 옥돌 침대의 정상 추이라 해도 그것은 1차원적 번식 행위이다. 반면에 영혼의 동등률과 본질이 동질성을 쌓고 토대로 했다면 불배한 환경에서의 행위이든 사라에서 겨우 손만 잡았든
그것은 아름다운 아롤라스이며 아롤라스 피아이다. 감성인 정체성인 A1 이 A의 개체들 간의 사랑과 섹스는 아롤라스 피아를 승화될 수 없을까? 인간 BM 진이 중심결이 된다고 볼 때, 또는 인간 CV 성이 중심결이 된다고 가정할 때, 는 자신과 같은 결의 영혼의 진선미, 자아의 진선미의 질량과 밀도를 사코드대나 공유한 대상과 만난다면 4대 성정도 비교적 순조롭게 경험하게 되며 아슬라스 피아로 승화될 수 있다. 곧 BM은 자신과 같은 중심결을 지닌 B1, M1을, CV는 자신과 같은 중심결을 지닌 C1, V1을 찾게 되면 합 목적성에 부합된다. A가 영혼의 동등률과 본질의 동일성을 4코드대로 공유한 A1, E1을 만나려면 BM이 B1, M1을, CV는 C1, V1을 만나려면 속지에서 벗어나 다른 나라나 다른 항생계로 가면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했는데, 그 다른 나라나 다른 항생계에는 지구촌의 다른 마을, 다른 도시도 존재하며 태양계의 다른 행성도 존재한다. BM과 CV는 자신의 속지에서 영혼의 동등률과 자아의 동일성을 상당수 공유한 대상을 구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가정할 때는 고정 관념에서 탈피의 세계를 포괄적으로 보아야 한다. BM과 CV는 보다 개인정신으로 탈관념의 세계를 포용한다면 같은 결을 중심으로 하면서 영혼과 자아의 근사치인 B1, M1과 C1, V1을 만날 가능성이 월등히 높아진다. BM의 지성, 계급, 인종, 종교, 모ral, 가치관, 사상, 감각 또는 미개와 야만성 등의 함량에 맞는 대상 B1, M1이 있어 만난다면 그 양자는 객관적 선앙이나 우열성과 무관하게 영혼의 동등, 자의 동일성을 4코드대로 공유할 가능성이 크다. 감성적 인간은 감성적 인간을 만나는 것이 아롤라스 피아의 세계에 될 수 있는 척경이고, 독성적 인간은 독성적 인간을, 이성적 인간은 이성적 인간을 만나는 것이 아롤라스 피아를 빚어낼 수 있는 척경이다. 그것이 바로 같은 결을 중심으로 하는 대상인 것이다. 애정, 표현, 방법과 제의 선택 등과는 무관하다. (21세기) 성 패러다임. 식욕과 성욕은 인간의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의 양체이며 생명의 알파 오메가이다. 문명은 이 양대 절대 본능의 과학적 형상화를 의미한다. 이것의 날림 공사를 방치하면 문명과 야만이 전도된다. 현란한 간판을 해간 마담 투니, 커플 매니저, 선배, 미장원 언니, 팀장님 등등 무수한 결혼 중개자들이 넘쳐나는 문명국은 여기밖에 없다. 몸의 진화와 정신의 문명화에 합당한 사랑과 성문화가 정비례되어야 한다. 호모사피엔스, 호모 루덴스, 호모 파벨의 관점이 각각 당대의 문명과 정비례하였듯이 시대와 정비례하는 호모 서킨스가 되자
정근대적 성관념에서 탈피해 21세기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섹슈얼리티로 다가서자. 호모사피엔스는 인간의 영역으로 우주적으로 섹슈얼리티에 완벽하게 귀착되어져 있다는 바탕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문명인 특유의 정형과 육신의 융합적 특성을 고찰한 지정과 정의이다. 이 지금 지하철을 타면서 먹으면서 스마트폰을 하면서 일하면서 SNS를 하면서 요즘 양키즈를 보면서도 섹스를 생각하는 호모사피엔스 전성시대이다. 모두들 인간은 약 800만 년 전 설치류와 영장류 혼혈인 하등 영장류 두파의 원숭이로 시작해 침팬지 아리로 진화되었고 약 600만 년 전부터 인류 고유의 영장류로 진화되었다. 이 호모 에렉투스, 호모 로킨스, 호모 사피엔스, 호모 파베르, 호모 루덴스 등으로 몸의 진화와 정신의 문명화에 따라 인간의 정체성도 각각의 시대상에 적합하게 지정되고 정의되어 왔다. 어느덧 세 번째 천년의 벽두에 들어섰다. 21세기판 신약 성전을 21세기 초도에 넣는다. 인간의 성은 관념에 앞서 생철학이다. 여전히 수천 년 전 사고의 얽매에 있거나 모럴에 경도되어서는 제약과 파행에 따를 수밖에 없다. 짐승들은 먹잇감만 풍족하면 평안하고 행복하나 인간은 사랑이 충만해야 평안하고 행복한 것은 불변의 진리이다. 아로라스와 아로라스 피아는 21세기 현대를 사는 문명인들에게 숙명처럼 따라다니는 우울, 불안, 공황, 전신 분열, 고독, 절망, 공포 등등의 정신적 고통들을 근원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방책이기도 하다. 인간은 사랑이 부실하면 삶 자체도 부실함이 말이 아니다. 불안은 사랑의 부실함이나 부재에서 비롯된 애초 인류는 동물들과 같이 파충류 내의 단순한 원초적 생식력에 머물렀지만 차츰 그에서 벗어나 전반적인 두뇌의 발달과 사고의 문명화에 의한 고등 영장류로 발전되면서 그에 따라 복합적인 성성을 자연적, 단계적, 구조적으로 지니게 되었다. 현대인의 섹슈얼리티는 여타 동물들도 지니고 있는 뉴런의 작용에 의한 원초적 욕구인 리프로덕션에서 탈피해 몸의 진화와 정신의 문명화에 따라 차례로 생성된 포르노, 에로스, 아로라스도 지니게 되었다. 평온한 섹스를 뜻하는 성애성은 직립 원인 사피엔스, 호모사피엔스, 중세 등의 인간 정신의 성립기나 이어진 고대 중세 등의 초기 문명화 과정에서도 원시 성애성 상태로 웬만큼 잠재했으리라 예상된다. 그러나 그것의 적확한 각성과 표상은 보다 문명하던 21세기 현대에 들어서다. 대상과 성애성을 포함한 4대 성성을 시작하면서 영혼의 동동일, 자아의 동일성의 공유도를 가늠게 되는데 사코토대를 공유하게 되면 결성애성, 사랑으로 승화된
이런 고도의 4차원적 섹슈얼리티를 지니게 된 현존 인류를 성여성 인간으로 지정한다. 그런데 이들 4차원적 성성 중에서 인간 개개마다 특징적 성성을 나타내는데 그것은 주로 기질과 풍토에 의해 결정된다. 프로이드나 피카소, 사드 같은 여성들은 애초부터 단독 상태이든 여러 대상과 공유를 도모하든 오직 자신의 숙명적 성성에만 집착하면서 실행했고 그 당위성을 강변했다. 프로이드는 생식력 지상주의자이다. 그런 인간의 정신활동의 에너지는 본능에서 비롯되며 본능은 개체의 행동을 움직이는 내적 동력이라고 했다. 또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본능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생의 본능과 죽음의 본능인데 생의 본능은 성력 본능과 개체의 생존 본능을 일컫는다. 그 목적은 종족의 번영과 개체의 생존을 유지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했다. 프로이드는 성인들은 클라이막스를 위한 생식기와 출산과 번식을 위한 생식기로 구분된다고 하는 등 전체적으로 성을 생식 위주로 파악한다. 이들은 그의 정신분석 이론에 등장하는 용어로 자아, 초자아와 함께 인간 성격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 중 하나로 육체적 본능을 일컫는다. 이들은 두 가지 성격을 띠는데 공격 욕구인 타나토스와 성욕구인 리비도이다. 프로이드는 이 리비도의 정체성은 생식욕이라고 주장한다. 곧 프로이드의 섹슈얼리티는 생식욕으로 알파 오메가를 장식한다. 사드 후작은 충동욕 지상주의자이다. 후작의 장편소설 소돔의 121도는 방탕주의 학교 어는 포르노그래피의 텍스트로 추앙받는 외설의 결정판이다. 이 소설은 루이 14세 시대 만력을 배경으로 해 공작, 사교, 세리, 판사 등 사회 지도층들의 성적 파행을 그린 이야기이다. 이들 귀족 리베르탱들은 일탈적 현태 성령을 만끽하기 위해 돈을 추렴해 고립된 시골에 거대한 성을 지어놓고 파리 최고의 미소년을 투쟁이 늙은 창녀들 그리고 각자의 딸들 등 사회적 약자 여자들 42명을 데리고 와서 120일 동안 고섹스, 스카톨러지, 갖가지 피가, 갱이, 에로스 등 페르넬리티의 극단을 달린다. 실제로 사드는 한 매춘부를 촛불로 지지고 밧줄로 꽁꽁 묶는 등 폭력을 가해 쾌감을 얻다가 들켜서 바스티유 감옥에 투옥된다. 그곳에서 수감 생활을 하면서 소돔의 120일을 썼는데 외설, 엽기, 폭력, 반권위, 반인권, 반통념 등등 기상천외하고 무도한 음담 폐설을 가감없이 늘어놓는다. 세디즘이란 말도 이 소설에서 유래되었다. 현대 문명사회에서 막시즘과 막스가 동의어가 되었다. 세디즘과 사드는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으며 나아가 세디즘은 문명 자체가 되었다. 사드는 인류가 생산해내는 악과
육과열, 변태 성욕과 포르노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그것은 열이든 악이든 배설든 인간으로부터 발생되는 인간들의 행위를 감추기만 하는 것이 대수가 아니라 그 실상을 가감없이 드러내 정확히 바라보아야 한다. 주가 미가 되자면 주를 알아야 되고 악이 선이 되자면 악을 알아야 대처할 수 있다. 는 독자적 패러독스를 담고 사드의 표면을 음란 퇴비의 극단을 달리지만 그 심연한 인간 본연의 적나라한 실체로 넘실대고 있다. 그 넘실거리는 파도는 퇴폐와 부정성의 폭풍을 몰아치지만 마치 절절한 자학의 고해성사인 양 끝내 잔잔한 성찰과 양심을 인간에게 되돌려 준다. 사드 의장의 섹슈얼리티는 포르노로 알파와 오메가를 장식한다. 피카소는 성애욕 지상주의자이다. 에로스는 이성애, 양성애, 동성애 등 모든 성지향성에서 빚어낼 수 있는 섹슈얼리티 성성이다. 피카소는 이성애자로 러시아 기위공녀 출신 올가 코우로바 등 7명의 아내와 대략 700여 명의 다양한 여자들과 평생 동안 성생활을 즐겼다. 그 섹스는 포르노 성향도 일정 부분 있었지만 주로 에로티시즘을 목표했고 또 그 달콤한 열매를 충분히 향유했다. 막스 자콥과 그 잠깐 동안 호모섹슈얼리티에 빠지기도 한 것도 그 일환이었고 동성애는 자아의 동일성을 사고 뜻대로 공유한 대상 간에 순조롭게 빚어지며 에로티시즘이 기본 정체성이다. 그러나 동성애 정체성에 부합하는 이타적 쾌락이 주조인 동성애 부류가 있는가 하면 그 외에 이기적 쾌락이 주조인 same-sex act도 병존한다. 동성애의 이타적 호모섹슈얼리티 부류는 사포아티스, 페데리코 가르시아 로르카와 이그나시오 등의 인격들을 들 수 있으며 이들은 대상과 자아의 동질성을 사고 뜻대로 공유한 순수 게이들이다. 동성 간에 해당되는 이 이기적 쾌락 게이들로는 소크라테스와 플라톤, 버트란트 러셀과 비트겐슈타인, 오스카 와일드와 알프레드 더글라스, 미셀 푸코 등이 있는데 이들은 대상과 자아의 동질성을 절반 이하로 공유한 채 동성애 그 특유의 쾌락만 쫓는다. 또 다른 동성애로 극단적인 포르노인 소도미가 있는데 이는 수갈이나 게이가 남성만을 고집하는 게이들과 패깅 등의 부류들로 대상과의 자아의 공유 여부는 개의치 않으며 오직 이기적 쾌락 추구만 몰두한다. 성애욕은 대상과 고도의 인간정신이 아닌 사회문화적 자아의 동일성을 사고 토대로 공유하면 성립되기에 이성애뿐만 아니라 동성애에서도
빚어질 수 있다. 피카소는 기본적으로 헤테로섹슈얼에서 에로티시즘을 추구하려 했다. 그러나 피카소의 헤테로섹슈얼 에로티시즘도 에로스의 기본 정체성에서 벗어나 종종 배설적 쾌락에 빠진 경우도 있었으나 그 경우는 자의성보다는 타의성이 동기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피카소의 섹슈얼리티는 에로스로 알파와 오메가를 장식한다. 이 점 낡은 체면칠의 관습과 신자유주의가 입수는 곳에서는 전혀 다른 차원의 섹슈얼리티가 주인으로 자리하는데 현대판 나는 난교이다. 이 경우 대부분의 이성교대는 정신적 공유와 4대 성성의 실현과 깨달음 등이 아니라 돈, 미자, 권력 등에 혹한다. 대개는 시대적 물정에 따라 혀를 맺는데 그런 1차원적 동기부여로는 네가 이 성성을 구체화시키거나 아르라스 피아를 공유, 구가하는 데 한계가 있다. 위원자들도 그렇지만 자신만이 성성을 구현할 수 있는 적절한 대상을 구하지 못한 기혼자들도 여기저기 암암리에 한눈을 팔기 바쁘다. 어떤 이는 생식욕을 채우기 위해 씨바지를, 어떤 이는 충동욕을 채우기 위해 매춘을, 또 성애욕을 채우기 위해 간통을, 또 성애욕을 채우기 위해 전부적 연인을 찾아 바람난다. 번식을 위해서는 씨바지가, 배설을 위해서는 매춘이, 쾌락을 위해서는 간통이 목적 달성의 가장 효과적 수단이요. 대표적 사려이기에 이렇게 짝지은 것이지 가변성과 호환성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미국이나 서구 등 문명권에서는 성적 주체인, 성적 비주체인 모두 폴리아모리가 일반적 연애로 자리한다. 한 개인이 여러 등치적 성격으로부터 각각 번식, 배설, 쾌락, 안일 동시 다발적으로 구하려는 보다 기능적인 성문화이다. 그런데 그들은 이 땅처럼 돈, 백, 명성, 학벌, 지역, 가문, 미모, 하이, 안티, 등에 혹하는 것이 아니라 섹슈얼리티의 다채로운 밀대와 질량 그 자체의 가치를 두기에 풀색 스펙트럼을 조성할 수 있었다. 21세기 사랑과 연애의 선진 문명도 구할 때이다. 고도의 4차원적 섹슈얼리티, 생식성, 충동성, 성애성을 각성하고 사랑을 구가하는 성애성 인간이 되어 주어진 시공을 아름답게 설계할 때이다. 성애론 네 번째 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